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볼 때를 예.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변호인들 얘기는 뭐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고 네. 그 양측 변호인들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윤석열 측 변호인 얘기들은 그냥 뭐 재미삼아 보시려면 몰라도 그 험한 뻗치시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예. 헌법재판관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계속 보시면 다들 정영식 김영두 재판관조차도 다들 그 국회에 군이 진입한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해서 네. 그때 왜 들어갔냐, 누가 시켜서 들어갔냐, 그다음에 들어간 뒤에 무슨 지시를 받았냐 이런 네. 것들을 시간 단위로 계속 확인합니다. 지금 아. 보시면. 그리고 그렇게도 하잖아요. 뭐 예. 곽종근 사령관한테 물으면서 음. 뭐 이거를 테이저건을 쏠까 말까, 뭐 공포탄을 쏠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할 때 네. 그거를 그 당신 혼자 생각한 거냐, 누가 시켜서 그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중에 고민을 한 거냐 하니까 네. 아니 그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. 누군가가 무슨 무력 수단을 써서 강제 수단을 써서라도 무슨 행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 아니냐. 이렇게 다시 재확인해서 묻는다고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곽종근에게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곽종근이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네. 그거 자체가 확실한 이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게 그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홍장원 차장 메모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는 정영식 재판관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네. 그거는 재판을 하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그 메모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정치인이나 기타 요인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아주 그 위험하고도 명백한 범죄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이란 말입니다. 네. 그게. 예. 그리고 그 물증을 통해서는 증언들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객관적으로 확립된 사실관계의 인정, 특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를 잘 뜯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일종의 이제 판사 특유의 어떤 그 뭐 건방짐 이런 거를 좀 보이는 장면은 있는데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워낙 따박따박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네. 이제 좀 권위적인 성격의 법관들은 아니 지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매번 따박따박 이렇게 뭐 말대답해? 뭐 이런 식의 네. 생각을 인간적으로 그냥 해서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국정원이 그러니까 체포를 하려고 했던 주역이 방첩사냐, 방첩사 더하기 국정원이냐, 아니면 방첩사 더하기 경찰 더하기 국정원이냐. 네.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국가기관이 몇 개가 동원됐는가, 그리고 각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은 윤회 위험 유법 사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네. 그거를 확인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왜 검거라고 쓰지 검거 지원이라고 쓰지 검거라고 썼냐 이런 것들이 그냥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 있겠으나 검거하고 검거 지원은 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네. 검거라고 하면은 국정원이 권한도 없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직접 전면에 나서는 거고 그 검거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방첩사가 주역이고 방첩사가 다 하는 건데 네. 국정원은 위치 파악만 해주는 거고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. 그리고 위치 파악은 누가 하는 거냐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. 그럼 국정원이 그냥 마구잡이로 위치 파악하면 그것도 불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국정원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건 누구 지시 때문에 한 거냐를 또 따져보는 것이고 네. 그 국정원이 혼자서 할 수 없고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잖아요. 다른 기관하고 협조하고 뭐 경찰, 소방, 예를 들면 통신사 이런 데도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따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심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특정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보였고요.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윤석열이 파면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. 본인이 그 길을 계속 앞당기고 있을 뿐이지. 예. 앞당기고 있고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자세하게 상황을 확인해서 그게 상황을 확인하면서 뭔가 큰 줄기가 바뀐다라고 우려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죠, 당연히.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그 네. 사람들이 물어보려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
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,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직접 듣지도 않은 얘기를 그러면 왜 자꾸 메모를 하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인형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왜 당신이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보좌관들한테 가서 정서를 하라고 했다는 것도 네. 아니 처음 했을 때 잘 쓰지 뭘 다시 정서해요. 그건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금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지.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. 그렇네요. 자, 오늘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. 생각도 드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, 매번 너무 걱정 매주 마십시오. 금요일, 화요일, 목요일 지금 헌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한테 화요일, 뭐 목요일 다 본 이렇게 다음에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. 좀 안심하고 진정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저거 나이브한 놈이다. 뭐 저게 어떤 사람인데 그럴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. 제가 나이브할 수 없는 게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지 않고 돌아오면 네. 저는 곧바로 2차 계엄 선포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이거 보시는 시민분들은 저만큼 위험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래도 근데 제가 왜 나이브합니까? 가장 지금 가장 여기에 파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당사자 같은 아니 느낌인데. 청와대 행정관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더라도 다 수거 대상이던데 예.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근데